제가 제일 진부하게 느끼는 게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수사하자. 그때는 지났어요 이미. 맨 초기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최상병 특검 여론이 지금 높아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되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국회도 마지막 달에 쟁점 법안을 올리질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국민들한테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국회에서 새롭게 할 수 있으므로 한 달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굳이 왜 했을까? 바로 명분 쌓기. 즉, 여기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총선 결과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지금 탄핵의 어떤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일 것입니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굉장히 무섭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만약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한테 있다. 우리 경고 흘려듣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영훈 의원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 이 일은 무슨 일을 얘기하는 것이냐? 먼저 어제 기자회견이 왜 일어났냐, 왜 진행되었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2년 만에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이것은 이전에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3년간의 미래를 알리겠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정말 총선에서 이제까지 국정에 대한 대실패, 정말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안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데 정말 기자회견 이전과 이후, 총선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국정 기조가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새로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쯤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게 어떤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특검이나 이런 입법적인 심판을 포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야당에서는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지방선거든 뭐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일 수도 있고 특검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목에서는 사실 탄핵 거론 박찬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들은 거는 탄핵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좀 무섭게 얘기하긴 했지만 탄핵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왜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는 것이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 말고 다른 데서 요 얘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탄핵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아니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직전까지도 왔다고 보세요? 대통령 우리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 바꾸시고요.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게 탄핵이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물어보죠. 지금 탄핵 직전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라는 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보다 지지율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3년이라는 건 어쨌든 헌법에서 보장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길다는 건 헌법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대통령의 이 정부의 집권 시기를 당기겠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탄핵이라는 어떤 우리가 그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므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정무수석을 인사차 만난 자리에서도 약간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 파란을 책임져야 될 거다.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이어져요. 저는
이게 어떠한 총선도 어떠한 국회도 마지막 달에 쟁점 법안을 올리질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국민들한테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국회에서 새롭게 할 수 있으므로 한 달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굳이 왜 했을까? 바로 명분 쌓기. 즉 여기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총선 결과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지금 탄핵의 어떤 뭐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민주당이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충분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박 의원 말씀처럼 선거를 예를 들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의회주의 입장이라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나 그렇지 않고 명분 쌓기, 즉 탄핵이라는 지점에 가기 위한 명분 쌓기라면 이것은 의회주의를 지금 어기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저는요 지금 저 박찬대 의원 말이 네. 저 말을 심각하게 새겨 들어야 돼요. 이 여건이. 저 박찬대 의원의 저 말 태도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상당히 협박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저건 조금 좀 불쾌하게 될 수 있어요.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이 지금 192석이라고요. 야당 연합이 말이죠. 범야권이.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니까 국정기조 변화 이런 걸 거의 느끼기가 어려워요. 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 이런 것들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국정기조 전환에 관한 질문 때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기조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총선 민심 뭔가 바꾸라는 거였고 특검에 대한 태도의 변화, 그게 구체적으로 국정기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 특검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진부하게 느끼는 게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수사하자. 그때는 지났어요 이미. 맨 초기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최상병 특검 여론이 지금 높아요 지금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야당이 저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야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되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특검을 거부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 특검 여당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여야 다시 우리 협조합시다. 조율합시다 하면서 야당이 공을 남겼어야 돼요. 그럼 야당이 저런 말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 일반 언론에서도 이 대통령이 좀 변하고 있구나. 저도 특검 거부 얘기는 안 했구나라고 좀 긍정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대체적인 언론들이 사과한 것들은 평가하지만 그러나 뭔가 국정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일반적이잖아요. 어제 제가 볼 때 대통령의 그런 인식이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거칠긴 하지만 요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성태준 의원님. 아니 최 교수님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런 여지를 만약에 야당 쪽에 남겨놓으면 야당이 뭔가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걸 안 받는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니 이미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대통령 본인께서도 얘기했던 게 특검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 수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얘기했던 조건부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김건희 여사나 무슨 뭐 가족이나 이런 어떤 뭐 불리하다 이런 요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헌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여야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되면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도 공수처의 공이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애당초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패스트트랙까지 올려가지고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공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도 드러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공수처의 결과가 없습니다. 또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공수처를 만든 것인지 특검청을 만든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게 대통령이 지금 수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반헌법적인 요소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면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에 아니다. 그래도 좀 있다.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